배우 정한용은 훌륭한 연기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정계 진출을 한 연예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까지 되었죠. 하지만 김대중의 옆에서 힘을 키운 그를 탐탁지 않게 느꼈고 정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욕을 먹었고 결국 정계를 은퇴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에서 유부녀와의 잠자리로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겪게 되었고 갓 낳은 아이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죠. 파란만장했던 정한용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한용은 1954년생으로 올해 나이 70세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하면서 연기력을 갈고 닦았죠. 이후 1979년 TBC 탤런트 공채에 합격하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 전해인 1978년에 연극배우로 첫 데뷔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남자 탤런트들은 노주현, 한진희처럼 잘생긴 배우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한용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죠. 그런데도 연기력 하나만으로 1980년 드라마 욕망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정한용은 데뷔와 동시에 당시 최고의 여배우 장미희와 드라마 욕망의 주연이 됐어요. 처음이라 조연 역할이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을 맡으라고 하니 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시에 TV 카메라도 처음 구경하는 데다 상대 여배우인 장미희의 미모에 정신이 팔려 제가 생각해도 연기를 너무 못했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리바리 그 자체였어요. 첫 촬영에서 상대 여배우였던 장미희가 헤어질 수 없다라고 대사를 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신인 배우였던 저는 그녀의 연기력에 당황하고 말았죠. 그래도 선배들 덕분에 드라마에 계속 출연했지만 내가 이 얼굴 갖고 계속 배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들어서 결국 방송 구성 작가로 직업을 바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정한용은 젊음의 행진 구성 작가로 1년 정도 일하다가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 캐스팅되어 금보라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 정한용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다른 미남 배우들보다 못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방송 사상 최초로 앞치마 입은 가정적인 남자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1등 신랑감 이미지를 쌓게 된 것이죠. 정한용은 그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처럼 못생긴 배우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드라마 보통 사람들 하나만 끝나면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가 높은 인기로 3년이나 하는 바람에 기업체의 연령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탤런트로 남게 되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정한용은 계속 탤런트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는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그는 연예인도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해요. 저는 늘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죠. 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2년 대선에서 정한용이 김대중 후보를 공개 지지하였고 TV에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죠. 정한용은 제가 연설원으로 나서기 전에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밥 한 끼 먹은 인연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평소 훌륭한 정치인으로 흠모하고 있었죠. 그래서 찬조 연설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199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정한용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에 정한용은 늘 배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연기는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갔죠. 외부로부터 방송 중단 압력을 받은 적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기 전부터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1992년 대선 이후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는데 시기가 묘해 오해를 부른 것 같네요. 라고 유학 떠난 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유학 이후 탤런트 활동을 재개한 정한용은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죠. 정한용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도왔을 때부터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광명시 보궐선거 출마를 권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신 후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저한테 또 국회의원 출마를 권하시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바깥에서 도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니까 당 국민회의를 새로 만들어서 정계에 복귀해야 할 때이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좀 엉겁결해한 거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한용은 국회의원 당선 후 초선 의원치고는 비교적 의정 활동을 잘 수행하였죠. 탤런트 정한용은 김대중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 정한용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이 김대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는 무난한 의정 활동, 높은 인지도, 김대중의 신임을 바탕으로 동교동계의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에 정한용은 국회의원 시절 당 선배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을 도와준 당 선배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리를 요구했죠.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충고를 하니 그 선배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빨은 소리하다 동교동계 눈밖에 나고
사이가 틀어졌죠. 탈당 후 밤새도록 울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용은 2000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를 탈당해서 자민련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정한용은 당이 개혁에 대한 원칙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에 대한 공천 배제설을 흘리는 등 정치 신의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탈당을 결심하게 됐죠.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동교동계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정한용은 제16대 총선의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되죠. 정한용은 연기를 할 때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한 뒤부터 저를 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싫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저를 욕했다 칭찬했다 하는 거죠. 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 것이지 욕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용은 정치가로서의 행보를 접고 정계 은퇴를 하게 되죠. 이후 2003년에 SBS 11 드라마 흥분의 박터전내를 통해 배우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어 1985년 정한용은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 전혜선 집안이 보수적인 공무원 집안이었죠. 정한용의 어머니와 아내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두 사람을 양가 어머님들이 맺어주었습니다. 정한용은 아내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든든한 후견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반대를 안 해요. 그냥 저를 믿죠. 당신이 해야 하면 해야지.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라고 말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용과 부인 전혜선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앞서 정한용이 정치 은퇴를 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 정치에 회의가 들어서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발생한 정한용 간통 사건이죠. 정한용은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장 씨의 여인과 잠자리를 가진 혐의 또한 여인의 전 남편이 자신을 고소하자 월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죠. 당시 정한용은 그 여인과 만난 적은 있지만 잠자리를 가진 적은 결코 없었다고 간통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이상한 점이 많았죠. 첫 번째, 전 남편 김 씨가 고소를 했는데 전 부인인 장 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전 부인인 장 씨가 본인의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나 장 씨의 경우는 미국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었고 간통죄가 입증이 되면 정한용만 감옥에 가는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 씨와 장 씨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국내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죠. 간통죄는 국내에만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호적 등본상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장 씨와 김 씨의 경우는 국내법상 부부가 아니라 국내법에만 존재하는 간통 혐의를 적용시킬 수 없었죠. 문제는 정한용을 기소한 검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한용이 억울하다는 점 또한 음모론을 주장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간통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만은 정한용 망신주기가 제대로 이행되었고 이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한용의 정치적인 생명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한용이 이혼을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도 정한용 전혜선 부부는 잘 살고 있죠. 이에 정한용은 우리 집 거실에 화가가 그린 저와 집사람의 부부 초상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간통죄 고소 사건 후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그걸 면도칼로 다 찢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밤새도록 다시 꿰맸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사람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집과 자동차 등 재산들을 아내의 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매달 아내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용 내역이 아내에게 문자로 발송이 되죠. 사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쾌해 보이는 정한용에겐 아픈 가족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는 첫아이이자 생후 6개월이었던 딸을 폐렴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정한용은 지금 아이들이 3명인데 사실 그 전에 첫아이를 갓난아기일 때 잃었어요. 첫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죠. 특히 폐가 약했는데 결국 폐렴으로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저도 울고 아내도 울기만 했어요. 아내가 첫째 아이에게 모유 수유도 하고 눈도 맞췄는데 그렇게 떠나보내니 아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아이 생각을 하며 슬픔에 잠기는 정한용.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